코로나19 소식 이어서 집중 분석해 보겠습니다. 백순양 가톨릭대 의대 명예교수 장혜찬 시사평론가와 함께합니다. 어서 오세요. 안녕하세요. 말씀드린 대로 코로나19 신규 확진자가 1000명을 넘어섰습니다. 처음입니다. 이런 추세라면 그러니까 돌아오는 주에 2000명, 돌아오는 주가 아니더라도 그 이후에 2000명까지도 늘어날 수 있다. 이런 추이, 저희가 어떻게 이해를 해야 됩니까, 교수님? 지금 숫자 1000명, 지금 공포스러운 숫자고요. 2000명 더 공포스러운 숫자겠지만 더 중요한 문제는 추세적으로 지금 아직도 증가 추세에 있고 정점을 찍지 못했다는 것이죠. 한 번도 줄어든 적이 없네요. 예, 지금 계속 거리 단계의 격상 효과가 한 번도 나온 적이 없이 계속 증가 일로입니다. 9일 이후부터 그냥 네. 쭉 늘어나고 있군요. 그래서 이 상황에서 만약에 숫자가 줄어드는 시기가 정점이 어디냐가 이제 확인이 되면은 이 거리 단계 격상의 효과도 알 수 있을 것 같은데 지금으로 봐서는 이 효과를 보고서 결정하는 것은 너무 늦을 것 같습니다. 추세가 확실히 확인된다면은 현재적인 방역이 필요한 시기라고 봅니다. 네, 이번 유행을 1차 유행 때랑 비교를 해봐도 기간이나 규모 면에서도 굉장히 심각한 것 같은데 교수님 보시기에는 그 이유 어떻게 분석하십니까? 예, 제가 이거 계산을 한번 해봤는데요. 네. 11월 26일 날 처음으로 580명, 즉 500명대가 넘어가고 지금까지 18일 동안 11,000명이 누적이 되었습니다. 그런데다가 양성률이 1년 우리 다 합쳐도 1.2% 정도인데 네. 지금 1.9%로 올라가 있어요. 예. 이 상황을 보면은 이것이 굉장히 지역적으로도 전체적으로도 집중적으로 누적 환자가 많다는 것이고 네. 지역사회에 있어서는 무증상 환자들에 대한 이 추적이 계속되지 않다 보니까 이것이 누적된 것들이 폭발하는 상황이기 때문에 실제 거리 단계 격상만으로는 어렵고 또 우리가 지금 겨울이 처음입니다. 사실은 1월 달에 예. 처음으로 들어왔지만 2월 18일 날 31번 환자가 나올 때까지는 거의 없었고요. 사실은 처음이군요. 네. 그리고 2월 29일 날 이제 900명까지 올라가긴 했지만 이 시기에는 금방 통제가 됐어요. 예. 이 시기까지를 겨울이라고 친다면은 사실 그 겨울은 우리가 환자가 별로 없었으니까 문제가 없었는데 올 겨울, 지금 이번 겨울에는 상당히 많은 환자들이 발생하는 것이 전 세계적인 추세이고 일본 나라 이웃만 해도 지금 하루에 3,000명씩 발생하고 있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우리나라의 추세가 우리나라만의 현상은 아니지만 올 겨울에 이 우리나라에 있어서의 지역사회 감염이라는 것이 우리가 생각했던 것보다는 훨씬 더 규모가 크고 거리 단계 격상으로서 통제가 지금 안 되고 이동량이 감소해도 사실은 환자 수가 유행이 떨어지지 않는 상황이 지금 계속되고 있기 때문에 아주 위험한 시기라고 볼 수가 있고 이 시기에 이 정점을 찍지 못하고 통제를 하지 못한다면은 그 이후에는 우리가 이제 동선을 찾아가거나 하는 우리의 K방역, 조기 진단, 조기 치료하는 것들이 불가능해질 수도 있기 때문에 지금이 제일 중요한 또 기로가 된다고 할 수 있겠습니다. 중대한 기로다 이런 말씀해 주셨는데 감염 경로 불명자 규모도 최다입니다. 1,700명입니다. 넘어섰죠. 3차 유행에 지역사회 감염이 만연하다 이런 의미로도 보일 수 있는데 정부는 당장 3단계로 가기보다는 2.5단계 거리 두기에 대한 어떤 효과가 이번 주 내로 나오진 않을까 하면서 저울질을 하고 있습니다. 우선 정부의 입장을 들어보겠습니다. 지금은 그 어떤 말로도 표현하기 어려운 매우 위중하고 비상한 상황입니다. 지금의 확산세를 꺾지 못한다면 거리두기 3단계로의 격상도 불가피해질 것입니다. 그러나 경제적, 사회적 타격을 생각한다면 어떻게든 지금 단계에서 확산세를 반전시켜야 합니다. 수도권에서만 700명 이상이에요. 이런 상황에서 거리두기 더 격상시켜야 되는 것 아니냐 이런 목소리 나오는데 교수님은 어떻게 보십니까? 계속 가능하면은 격상을 안 시키고 3단계는 사실은 이 5단계로 나눴을 때 최고의 단계이기 때문에 네. 우리 국민들이 좀 공포심을 가지고 여기까지 가지 않겠다는 방역 수칙을 철저히 지키는 이 지표로 삼아야 될 텐데 심리적인 지표일 수 심리적인 있죠. 지표일 수가 있는데 지금의 현 상황만을 본다면은 이것이 1000명 선에서 과연 멈출 것이냐 하는 것이 아닐 것 같습니다. 더 가고 그 다음에 더 중요한 문제는 이것이 계속 유지가 된다면 우리 의료체제, 방역체제 또는 역학조사가 따라가지를 못하는 건 분명한 것이니까 이것이 통제 가능하려면은 3단계를 신속하게 하면서 짧게 가는 것이 더 중요한 부분이 있어서 이 효과를 다 확인하고서 간다면은 그것은 너무 늦는 것으로 보여서 지금 1.5단계, 2단계, 2.5단계 다 한 박자씩 늦었거든요. 네, 한 박자씩 늦었다. 이번이라도 늙지는 않게 적어도 이 기준에 도달하지 않더라도
조금 더 선제적으로 하는 것이 중요한 것이 지금도 하루 평균 662명이나 되거든요. 일단 2.5단계 수준은 넘어갔습니다. 그렇다고 3단계 수준에 갈 때까지 기다릴 것이냐 하는 문제인데 이번만이라도 좀 선제적으로 그 기준에 안 가더라도 추세가 꺾이지 않는다면은 바로 다음 주 중에는 3단계에 격상하는 것이 오를 것으로 보이고 만약에 추세적으로 어떤 효과가 보인다 그러면 조금 더 기다려볼 수도 있겠습니다만 지금 그럴 상황이 절대로 아닌 것으로 보입니다. 네, 이런 가운데 윤미향 더불어민주당 의원의 SNS가 논란이 되고 있습니다. 보니까요, 지금 바로 이 시점에 코로나19가 이렇게 심각한데 지인들과 와인 마시는 모습의 사진을 올렸습니다. 네, 어제였죠. 윤미향 의원 본인이 스스로 SNS에 저 사진 한 6명 정도가 모여서 식사와 와인을 즐기는 사진을 올린 것인데요. 우선 이 위안부 피해자인 기륜옥 할머니의 생일을 본인들끼리 축하하고 기린다고 했습니다만 할머니가 계시지 않는데 굳이 그러한 명목으로 지금처럼 중차대한 시기에 모임을 가졌어야 하는가. 사실 일반 국민들은 장례식에도 사람을 좀 부르지 못하고 가족들끼리만 보내거나 예. 결혼식 같은 경우는 아예 취소하고 연기하는 경우까지 덜어 있지 않습니까? 그렇죠. 그런데 정말 필요성이 있는 모임인지가 우선 의문인 것이고 그리고 무엇보다 윤미향 의원 신분이 국회의원입니다. 네. 물론 이 정해진 시간 안에 방역 수칙을 지킨다면 우리가 식당에서 식사도 하고 간단한 음주 정도는 할 수 있습니다만 국회의원이라면 국민에게 모범이 되어야 하기 때문에 방역 수칙을 철저히 준수하는 모습 보여야 되는데 저 자리에 참석한 사람들 마스크를 착용한 모습이 아닙니다. 엄밀한 지침에 따르면 음식물을 섭취할 때만 마스크를 내리고 그 외에는 마스크를 착용하고 대화를 하지 말라는 그런 우리 정부의 방침이 있지 않습니까? 그런 부분을 지키지 못했고 많은 부분에 있어서 국회의원으로서 본인의 신분이나 영향력을 좀 망각한 것이 아니냐는 그런 비판이 뒤따를 수밖에 없어 보입니다. 물론 윤미향 의원 저 사진을 삭제했습니다만 예. 논란은 쉽게 잦아들지 않을 것 같습니다. 네, 뭐 보니까 시청자 여러분들께서 어떻게 저 사진을 보고 판단하실지 궁금하긴 한데요. 저 보니까 식당 얘기가 나와서 이제 말씀을 좀 여쭤봐야 될 것 같습니다. 3단계가 격상이 돼 보면 이때까지 한 번도 가보지 않은 길입니다. 그렇게 되면 이전까지 뭐 병원, 마트, 식당 저희가 거리두기 격상시키면서 일부 제한되고 뭐 아예 제한되거나 이랬는데요. 3단계로 바뀌고 나면 어떤 게 더 바뀌는 겁니까? 우선 카페 같은 경우는 지금처럼 포장과 배달만 허용되고요. 네. 식당 같은 경우 이제 9시 이전까지 영업이 되는데 한 가지 규제가 더 생깁니다. 어떤 규제죠? 8제곱미터당 한 명으로 인원이 제한된다는 이 것인데 2평 좀 넘네요. 네, 뭐 2.4평 내지 네. 2.5평 정도인데 그렇게 되면 소규모 식당 같은 경우는 사실상 거의 손님을 받기 힘든 그런 형편이 되는 것이기 때문에 중소규모 식당들이 9시 이전에도 손님을 제대로 받지 못하게 되면서 영업적인 부분에서는 타격이 상당히 있을 것으로 예상이 되고요. 거의 셧다운이라고 봐도 되겠군요. 그렇죠. 네. 그리고 뿐만 아니라 지금 나오는 것처럼 영화관이나 공연장, PC방, 오락실 등 전면 영업이 금지되고 결혼식장과 미용실, 백화점도 영업이 금지가 됩니다. 네. 정말 우리 생활에 꼭 필요한 필수 이용시설을 제외하고는 많은 부분 영업 자체가 금지되기 때문에 영업하시는 분들도 또 이걸 이용해야 되는 소비자, 일반 시민들도 여러 불편을 감수해야 하는 것이 3단계입니다. 네. 네, 이런 가운데 이제 방역 당국에서는 어떤 선제적인 검사, 적극적인 검사를 강조하고 있습니다. 근데 지금도요, 한 3만여 건 전후에서 검사들이 이루어지고 있는데, 그러니까 교수님이 보시기에는 실제로 이렇게 검사를 좀 늘리는 게 가능할지, 또 검사를 많이 하는 게 도움이 되는 건지 궁금해요. 예, 많이 하는 게 도움은 됩니다. 이 예. 일상생활에 있어서 감염이 계속 나오고 있기 때문에 무증상 감염자 다 찾아내는 것이 중요하고 우리나라의 진단검사 수가 사실은 절대적으로 이게 숫자는 적지만 우리가 환자가 많이 발생하지 않은 상황에서는 충분히 의미 있는 숫자였었는데 네. 지금 상황에서 보면 500명, 600명, 지금 1000명까지 나오는 상황에서 결국은 동선 추적을 다 하고 진단검사를 늘린다면은 사실은 무증상 감염 확진자가 더 많이 나올 수가 있는 상황이라 이런 상황에서 과연 그럼 우리가 한 2,000명 정도 나왔을 때 그 환자들을 어떻게 자가 치료할 것이냐 아니면 생활치료센터 갈 것이냐 병원에 입원할 것이냐 하는 것들을 다 시나리오를 만들어 놓고서 해야 되는데 지금 이게 무작정 숫자가 늘어나게 되는 상황에서는 의료 공백이 일어날 수도 있는 상황이 될 수가 있거든요. 그래서 예. 그런 부분들에 대한 진단검사를 늘려서 우리 지역사회에 있어서의 무증상 감염을 찾아내는 것은 굉장히 의미 있는 일이기는 하지만 그것에 대비한 준비도 지금 해야 될 시기라고 봅니다. 네. 정부가 이제 K방역 굉장히 홍보를 했는데 여기에 대한 의문 제기하는 분들이 많아지고 있는 것 같습니다. 이 상황에서 방금도 말씀해 주셨지만 의료 대란 또다시 일어날 수도 있습니다. 빨리 알아낸다고 해서 만약에 빨리 알아내서 확진자 수가 늘었습니다. 그럼 치료할 수 있는 병상이라던가 치료를 해야 하는 의료진이 있어야 되는데 지금 현장에서 부족하다 이런 얘기 나오는 것 같습니다.
당연히 부족하죠. 지금 우리 공공의료 영역의 병원들이 상당히 부족하기 때문에 일어나는 현상이기 때문에 결국은 지금 상황에서는 지난번 2월, 3월에 대구, 경북의 신천지 때와 비슷한 상황이 됩니다. 900명까지 올라갔을 때 의료 공백 상황이 나타나고 우리 전국적으로 의료진들을 자원해서 받고 네. 또 즉 간호사들, 의사들, 뭐 여러 자원봉사자들을 해갖고서 결국은 통제를 했거든요. 네. 근데 지금 상황은 더 심각하죠. 전국적으로 일어나는 일이기 때문에 이것들을 지금 통제하고 하기 위해서는 공공 영역만으로는 분명히 부족합니다. 네. 그래서 민간의 병원들을 어느 정도 병실을 비우면서 공공에 있는 환자들을 민간으로 전원시키고 전담 병원을 만드는 부분을 지금 해야 되는데 굉장히 시급한 부분이죠. 교수님, 그러면 저번에 국시 문제, 이제 의료대란이 있었을 때 한번 국시 문제로 재응시를 불허한 적이 있지 않았습니까? 이게 혹시 지금 그 여파가 저희 뭐 영향을 미칠 수도 그 있나요? 여파는 아직은 아닙니다. 네. 내년에 지금 3월에 새로 나와야 될 의사들이 2,300명 정도가 줄어드는 상황이 되는 것이거든요. 그런데 지금이라도 늦지는 않았습니다. 사실 국가고시를 거부한 것 자체는 비난받아서 마땅하지만 지금 상황에서 보면은 국가고시는 아직 남아있고 그 국가고시를 본 다음에 실기시험을 볼 기회를 준다 그러면은 2,300명이 더 나올 수 있는 것이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이 의사 수급에 있어서 굉장히 중요한 부분이라서 우리 국민들이 아마 지금은 이해하실 수 있을 것 같습니다. 학생들이 한 번 더 사과하고 이 국시는 지금 보게 하는 것을 빨리 결정을 해야만 이 시간상 맞을 것으로 보이고요. 이 시기가 늦어지게 되면 학생들이 의사 국가고시 자체를 자격이 없다고 안 보는 사람들이 생길 수가 있기 때문에 실제로는 지금 이 순간에 스케줄을 잘 맞추셔서 결정을 해주셨으면 좋겠습니다. 네. 네, 상황이 심각하니까요. 의료 시스템도 굉장히 좀 부담을 느끼고 있는 상황인 것 같아요, 평론가님. 지금 이런 상황에서 일부 공공의료기관에서 기존 환자를 퇴원 조치까지 하면서도 반발도 굉장히 거세게 일고 있어요. 네, 왜냐하면 지금 코로나19 만약에 위중증 환자가 발생했을 때 네. 한국에 수용 가능한 병상이 얼마 남아있지가 않습니다. 네, 그렇죠. 한국적으로는 이제 58개 병상이 남아있고요. 예. 수도권 같은 경우는 11개밖에 남아있지 않아요. 거의 90% 가까운 병상이 소진되었는데 기본적으로 코로나19 환자를 지금 치료할 수 있는 병실이나 중증 병상이 모자라기 때문에 이로 인한 피해를 기존에 입원해 있던 다른 병으로 불편을 겪고 있는 분들이 겪어야만 되는 그런 상황이 유발된 것이고요. 아, 그렇군요. 사실 대한의사협회 같은 경우는 지난 여름부터 코로나19 전용 병원을 설정하고 중환자 대비 병상을 빨리 확보해 놓으라는 권고를 한 바가 있습니다. 거점 전담병원 지정 말씀하시죠. 그렇죠. 그런데 우리가 사실 지난 8월에 2차 대유행 조짐을 생각보다 일찍 잡고 나서 예. 약 3개월에서 4개월 정도 좀 긍정적인 전망을 보이던 시기에 정부와 방역당국이 병상 확보나 병원 확보에 있어서 조금 안일하게 대처했던 것이 아닌가. 그 영향이 지금 3차 대유행이 폭발하는 시점에서 병상 부족, 병원 부족으로 일반 환자들에게까지 피해가 전가되는 방식으로 나타난 것이 아닌가. 여기에 대한 책임 소재는 분명히 지적해봐야 될 것 같고요. 지금부터라도 병상 확보와 병원 확보에 힘쓰는 것은 물론이고 거리두기가 격상되면서 환자 수가 조금 꺾인다 하더라도 확진자 수가 꺾인다 하더라도 내년에 또 어떤 상황이 벌어질지 모르기 때문에 이 대한의협이나 전문가들의 권고를 좀 충실하게 정부에서 받아들이고 경청할 필요가 있어 보입니다. 네. 네. K방역이 이렇게 홍보를 한 상황에서 진짜 유종의 미를 거두려면 이 병상 의료진 문제 해결해서 하루빨리 국민들이 불안하지 않도록 하는 게 제일 빠른 길 아닌가 생각이 듭니다. 저희가 백신 문제도 좀 짚어봐야겠습니다. 왜냐하면 다른 나라에서 벌써부터 이제 백신 맞는다는 얘기가 나오고 있습니다. 근데 우리나라는 지금 백신 언제쯤 맞는 건지도 잘 모르는 분들이 많아요. 저도 잘 모르거든요, 교수님. 이거 어떻게 된 겁니까? 이게 뭐 꼭 빨리 받는다고 좋다고는 할 수가 없지만 일단 미국, 영국 같은 경우에 있어서 지금 현재 미국은 이제 14일 날짜 현지 시간 14일이죠. 현지 시간 14일부터 시작을 하는데 결국은 모더나나 파이저는 mRNA 백신이고 우리나라가 계약을 실제로 한다 할지라도 선구매한 나라들이 있기 때문에 네. 내년 하반기 이후에야 돼야 들어올 수가 있거든요. 예. 그리고 우리가 기댈 수 있는 것은 아스트라제네카의 백신인데 사실 이 백신이 임상 3상의 중간 결과에서 조금 문제가 생겨갖고 네. 승인받는 데는 시간이 좀 걸릴 것 같이 보이기는 해요. 네. 하지만 영국이나 EMA 같은 데 유럽의 EMA에서 승인을 해준다면은 FDA랑 상관없이 우리나라 식약처에서 승인할 수가 있을 것으로 보이고 만약에 그런 승인이 제대로 된다면은 우리는 2, 3월 정도의 물량 수급은 충분하기 때문에 접종을 빨리 받을 수 있을 것 같이 보입니다. 더구나 네. 이 백신은 우리가 지금까지 사용하던 백신이기 때문에 부작용이라든지 효과가 어느 정도 안정적으로 있을 수가 있어서 지금 상황에서 보면 아직 걱정은 안 됩니다만은 사실은 우리가 좀 늦어지게 되는 상황이 된다면은 상당히 심각해질 수 있는 것이 아스트라제네카에 꼭 한 가지만 기대해야 된다는 분이 있습니다. 아, 그렇군요. 근데 선진국 백신 접종 시작했으니까 우리는 뭐 내년 2, 3월쯤에 도입할 수도 있다 이런 얘기 나오는데
그러면 늦지는 않은 겁니까? 그렇죠. 지금 상황으로 봐서는 저 mRNA 백신을 빨리 맞는다고 그래서 꼭 중요한 것은 아니고요. 이 세 가지 백신을 그걸 비교를 해보면은 아스트라제네카 백신이 훨씬 더 경쟁력이 있습니다. 그런 부분이 있기 때문에 지금 상황은 아직 괜찮지만 만약에 아스트라제네카나 존슨앤존슨, 얀센 같은 것들이 좀 늦어지게 되면 그때는 문제가 생길 수 있을 것으로 보여서 그때는 문제가 사실은 우리도 좀 선구매는 미리 해놨을 일부분은 응급 백신으로 먼저 확보해놓고 부작용이 있어서 안 쓰는 것하고 없어서 못 쓰는 것하고는 다른 부분이기 때문에 예. 그런 부분들은 좀 방역 당국에서 좀 더 신중히 빨리 구매를 했어야 되는 것으로 봅니다. 빨리 구매를 했었어야 되는군요. 그렇죠. 일부 물량이라도 그렇게 했어야 되는 것이고 지금이라도 이 이외의 백신들에 대해서 선구매를 미리 할 필요가 있다고 봅니다. 네. 네, 지금까지 코로나19 국내 속보와 백신 그리고 병상 상황까지 분석해봤습니다. 백 교수님과는 여기서 인사드리겠습니다. 감사합니다.